광주에서 탄 성남행 고속버스. 무슨 일인지 4시간 지나 도착한다고 안내된다. 시간 지체 주범인 정체 구간. 비교적 금방 지나갔으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논산시 이북에서 공항 노선 제외 최대 위기가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기다린다. 도착 시간은 더 지체되는데 의지를 불태우며 과연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을까? 성남 광주. 수기 후련했냐? I'm sorry, I gotta go home.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인분당선 야탐역과 바로 인접한 성남 임시터미널에서 각지로 가는 버스들이 있는데요. SRT가 개통한 이후로 주춤하고 있지만 성남에서 바로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버스보다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광역시까지 긴 거리를 곧바로 이동하려면 바로 이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광주 간 대중교통입니다. 광주에서 15시 출발하는 우등고속입니다. 5월 26일 일요일 이 차는 등록상으로 28석을 모두 채운다고 했었지만 여기서 실제로는 2명이 타지 않았습니다. 휴일에는 좌석 여유가 너무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예약은 했으나 실제로 꼭 한두 분씩은 현장에서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진짜 만석을 보일 뻔한 경우도 있었죠. 먼저 유스케어에서 나가서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로 가고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신호대기가 좀 길 것 같은데 좀 기다리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 폭넓은 무진대로가 나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상무주공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지나고 버들교가 있는 자리까지 이동합니다. 버들교가 있는 자리가 나오면 고가도로 옆쪽으로 가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지금 독립IC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성남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차량은 바로 독립IC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독립IC는 호남고속도로 상에 있는 IC라 고속도로 이용은 가장 먼저 호남고속도로부터 이용하게 됩니다. 독립IC가 나왔을 때 서울 대전 방향으로 분홍띠 따라 들어갑니다. 25번 고속도로 자체는 최대 천안까지만 이어져 있지만 호남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대전이나 서울 방향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산월 IC, 광산 IC, 북광산 IC, 광주 요금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탄 15시 차량은 비아 경유 차량인데요. 혹시 광주 유스케어에서 안 탄 인원이 비아 정류소에서 탈지 바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비아 정류소인데 아예 정류소 쪽으로 빠지질 않네요. 등록상 비아 정류소에서 타는 인원이 없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는 최종적으로 26명을 채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광주 요금소입니다. 이 지점은 사실 전남 장성군이긴 합니다만 도로로 치면 광주 시경기와도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성분기점 장성IC, 장성분기점 백양사 휴게소, 백양사 IC, 내장산 IC, 정읍 IC,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 태인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백양사 휴게소를 지나고 나서 만나는 이 교량, 호남선입니다. 바로 북쪽에 백양사역이 있고 그보다 더 북쪽에 노령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 노령역은 여객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 취급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여객열차 이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호남터널이 나왔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이용 중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는 터널입니다. 평야지역을 한동안 달릴 것이라 터널 없이 그대로 갔다가 또 다른 터널은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호남터널을 경계로 전북 저급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에 보이는 건 호남고속선 1단계입니다. 2015년에 최초로 개통했는데요. 2015년 당시에는 KTX만 운행되었다가 2016년 12월 이후로 SRT 열차도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고속열차 일부가 정차하는 정읍역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읍 IC와도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 예상 도착 시간은 19시 7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3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도로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흐름대로면 4시간 초과입니다. 한편 조금 전 정읍 녹도장군 휴게소 지났으니까 다음이 태인 IC죠. 그 뒤로 금산사 IC, 김제 IC, 이서 휴게소, 서전주 IC, 전주 IC, 삼내 IC, 익산 분기점, 익산 IC, 여산 휴게소, 논산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잠깐만. 여기서 정체라고요? 아니, 아직 김제 IC 닿지도 않았는데요? 혹시나 싶으면 도로 교통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간헐적인 서행 구간이 있었습니다. 말하기 무섭게 소통 상황이 원활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통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건 이게 끝이 아닐 거란 말이죠. 소요 시간 4시간 넘어갈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자, 어느덧 서전주 IC까지 왔습니다. 전주 IC 인근은 교통량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서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삼내에서 서행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걸리적거릴 수준은 아닐 겁니다. 잠시만요. 이건 내가 예상하던 그림이 아닌데? 전주 IC 닿기 약 3km 정도 안 되는 지점인데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심지어 가다가 섰어요. 전 분명 삼내에서 서행이 있다고까지만 알았는데 교통 상황이 바뀌었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 2km 정체. 교통량 때문에 그새 못 참고 정체가 폭발해버린 것일까요? 그 와중에 버스 한 대 자연현상을 호소한 것 같아요. 화장실이 있는 졸음쉼터에서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간혹 일어나는 일이긴 하는데 보통은 터미널 출발 전이나 휴게소에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게 낫긴 합니다. 전주 시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주 RC 인근을 벗어나기까지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도착 안내 정보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잔여 시간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남 19시 38분 도착으로 바뀌었습니다. 4시간 38분 소요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저 지금 서울 완도가 수준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3내쯤에서 풀렸습니다. 풀리면 일단 달리고 봐야죠.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금 뒤에 논산 분기점이 나오는데요. 논산 분기점에서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갈아타야 합니다. 수도권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한알밤 휴게소 경유라서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자, 4차로 구간 지나는 중에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인근이 빡셉니다. 이 시간에 대전이나 청주 가는 차량도 정말 시간 지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 와중에 여산 휴게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휴게소 진입도 참 힘든데요. 지금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일명 터져 나가고 있는 거랄까요? 자, 곧 있으면 논산 분기점입니다. 소통 상황 확인용으로 전광판이 있지만 여기서 일부러 전 가렸습니다. 논산 분기점에서 고속도로로 바꿔 탈 건데 잠시 상황을 따로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논산 분기점 이후로 말하기 무섭게 지선으로 들어가는 차로 소통 흐름 좀 보십시오. 앞으로 7km 동안 거북이 걸음 확정입니다. 광주 출발 때부터 봤던 프리미엄이 지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체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연무 IC, 선원산 IC, 탄천 IC, 2인 휴게소, 남공주 IC, 공주 분기점, 북공주 분기점, 정한알밤 휴게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호남고속도로와는 번호를 공유하고 있어서 여전히 25번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소통 약간 좀 그런데 설마 정체 구간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잠시 후 전광판이 하나 나왔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성안휴게소부터 20km 정체요?
지도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공주분기점 이북의 대부분을 빨간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무, 탄천, 남공주 쪽도 소통 상황은 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체, 서행 합해서 누적 20km 훨씬 넘게 쌩쌩 못 달리는 거예요. 노인산 천안고속도로가 최고 제한속도 110km거든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활용을 못해요. 천안까지가 약 72km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왜 아까 4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듯하다고 안내되었는지 좀 아실 것 같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도착안내 표출입니다. 논산시 인근에서 잔여시간 약 2시간 58분. 여러분, 이거 초장거리 아닙니다. 느리게 가는 와중에 선원산 아이시에 다 도달해 갔는데요. 원안고속선이 1단계가 보입니다. 이때 열차가 지나가진 않았는데 미칠 듯한 정체라면 고속열차가 내신 고풀만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갈 길은 다 가야지 않습니까? 자, 풀렸습니다. 풀리면 일단 달립니다. 휴게소 나올 때까지 일단 달려야 합니다. 그 와중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위성 방송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2차 정체가 나왔습니다. 갈 길 먼데 미치겠습니다. 미치다 못해서 지쳐서 결국 졸았습니다. 이제야 정원 알밤 휴게소를 알리는 간판이 조금씩 보입니다. 출발한 지 2시간 29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정치 안내가 휴게소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였습니까? 아니, 휴게소까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와, 이번 시간 휴게소 한번 들어가기 힘드네요. 난 좀 쉬어야겠는데. 그런데 휴게소를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휴게소 들어가는 과정도 결국 누림부였습니다. 네, 권리를 이제서야 보게 되네요. 현장에 지금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휴게소까지 정말 겨우겨우 온 것 같고요. 솔직히 지금 정말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광주에서 끝까지 타지 않았던 그 두 자리는 결국 취소 처리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남까지는 26명 태우고 가게 됩니다. 야, 참 비 한 번 엄청 내리네요. 이제 휴게소를 나서 키 무섭게 출구부에서 이날입니다. 정한알밤 휴게소 인근부터 20km 정체라고 했으니까 휴게소 출구부 역시 정체를 못 피해갑니다. 네, 사실 이쪽 정체가 마지막인데 그 20km 길이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휴게소로 나서는 것도 스피디하게가 아니라 너무 느립니다. 자, 느리게 정한아이씨 인근을 지납니다. 저 국도는 정말 쌩쌩하게 달릴 수 있네요. 정말 부럽다, 내심. 그 다음 차량 터널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를 잘 알고 있는 분이면 차량 터널 쪽에 상승 정체가 일어나는 거, 이게 정한 알밤 휴게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전 몸소 느꼈습니다. 차량 터널 18시 16분에 입구를 지나고 4분 있다가 출구부에 닿았습니다. 이번 같은 때는 도착 안내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 19시 44분 도착. 아까보다 조금 더 늦춰진 것 같습니다. 남풍사 아저씨, 남천안 아저씨만 지나면 천안분기점입니다. 좀만 더 참아봐야겠습니다. 이제 이 고속도로의 종점부 천안분기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면 버스 전용 차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차로 정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천안시에서 경기도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인근을 다 지나간다면 성남시입니다. 이제 쌩쌩 달려야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요금소까지 왔습니다. 성남으로 가는 차량이지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요금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서울요금소 자체가 서울이 아니라 성남시에 있는데 서울까지 들어가지 않는 차량인데도 서울요금소를 지나가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뒤에 판교 분기점에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로 갈아타야 하는데 그 고속도로가 상습 정체가 있기도 해서 분기점 진입부터 소통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끌릴 수도 있기는 하는데 다행히도 정체는 딱히 없습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구리 방향으로 진입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성남 IC가 나옵니다. 성남 IC에서 나가야 마지막 목적지인 성남 임시터미널로 갈 수 있습니다. 성남 IC에서 나왔고 여수사거리에서 분당구청, 성남시청시의회 방향으로 빠집니다. 여수교차로 지났고 옆으로 성남시청이 보입니다. 지금 성남대로로 운행하고 있고요. 이제 슬슬 목적지 도착할 때가 되어갑니다. 야탐역 바로 직전에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버스가 하차하는 지점이 따로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우회전하고 난 뒤에 따로 마련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에는 19시 43분에 출발한 지 4시간 4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성남-광주 고속버스 노선은 비아 정류소를 경유합니다. 현재 월 9편, 화에서 목 8편, 나머지 10편 모두 심야 차량 배차 없이 운행 중입니다. 하행은 전 차량편 비아에서 하차가 가능하지만 상행은 월 7편, 화에서 목 6편, 나머지 8편만 경유합니다. 우등 31,000원입니다. 광주는 광주 유스키어 중앙고속 10번홈 성남대로 925번 길상의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옆에 성남 임시터미널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골목길에서 승하차를 하는 관계로 행선지별 승차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안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시거나 행선기에서 표시하는 출발 시간이나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에서 하차 지점은 야탐로 65번 길상의 주차장 입구 옆입니다. 야탐역 4번 출구를 통해 나오시더라도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 광주 간의 고속버스는 1984년에 운행을 개시하여 올해로 운행 개시 40주년을 맞이한 노선입니다. 1984년이라면 분당선이 개통하기 10년 전이고 SRT가 개통하기 28년 전입니다. 지금과 같이 서울로 통하는 광역교통망이 발전하기 전부터 운행을 해서 성남 광주 간의 시외 대중교통 근본을 고속버스가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지금과 같이 대도시급으로 성장하기까지 변함없이 운행을 해왔고 성남시를 지나가기만 할 뿐인 SRT가 2016년 12월부터 운행을 개시한 것을 생각하자면 고속버스의 운행 역사 자체는 철도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자면 성남 광주 간은 SRT가 개통하기 전에는 고속버스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KTX만 있었을 당시에는 성남시에서 가까운 KTX 정차역이 서울 중심부의 역밖에 없었기 때문에 굳이 고속열차를 이용해야겠다면 용산역에서 성남시 간을 시내 대중교통편으로 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굳이 이동하면서 고속열차를 이용하기엔 고속버스에 비해 문전 연결성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게 나은 것이었습니다. SRT가 운행하는 수서 평택 고속선이 정식 개통된 이후로는 문전 연결성 문제가 좀 해결되었다곤 하나 SRT는 성남시 소재 역에 전혀 정차하지 않아서 여전히 문전 연결성은 고속버스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한국 지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다면 각 교통편에 대한 문전 연결성에 비교하는 챕터가 나올 건데, 이 문전 연결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게 도로이고 그 뒤로 철도가 있다고 하는 대목이 있죠. 구석구석에 도로가 깔려있고 자동차는 그냥 그걸 따라 운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에 비해서 철도는 제약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성남 광주 고속버스 노선이 10편 이하로만 운행해서 시간대가 맞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안알반 휴게소에서의 환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남 전주 고속노선과 정안알반 휴게소에서 공식적으로 환승이 지원되는 모든 광주 시종착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횟수가 적은 것 같다면 서울 호남 광주 노선을 이용해야겠는데요. 서울 호남 광주 노선은 아예 배차가 조밀한 편이지만 성남에서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로 가는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수고가 듭니다. 야탐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기준으로 광역천철로 이동 시 소요시간 40여 분입니다. 성남 광주 간을 철도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버스와 비교했을 때 성남에서 바로 기차를 타지는 못합니다. 일단 먼저 SRT가 있습니다. 서울의 수서역에서 출발해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열차가 있는데요. SRT가 운행하는 노선인 수서평택 고속선은 경로상 성남시가 있지만 SRT는 지나가기만 할 뿐입니다. 수서역까지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가천대학교와 같은 지역의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북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죠. 수서역에서 동탄역 간 GTX A 열차가 3월 30일에 개통했는데 이 열차는 수서평택 고속선을 운행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성남역을 경유합니다. 그렇다면 SRT를 바로 타지는 못해도 성남역에서 GTX A 열차를 타고 동탄역으로 갔다가 SRT로 바꿔 탈 수 있다는 것이죠. GTX A는 성남역에서 5시 52분에서 0시 46분까지, 동탄역에서는 5시 30분에서 0시 27분까지 평상시 시간당 2~3편 정도 배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탄역은 SRT 열차에게 선택 정차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GTX A와 SRT 열차 간 짧은 시간 연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RT 호남선 개통 자체는 이른 아침에서부터 늦은 밤까지 수서역 시종착오로 20회 운행 중이지만 동탄역은 그 가운데 하행 13회, 상행 16회 정차라서 비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동탄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면 수서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원가 기준으로 수서역에서 광주 송정역 47,000원, 59,000원, 동탄역의 경우 36,200원, 52,500원입니다. 아무래도 관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구간 상습 정체라는 변수가 있지만 각 지역에서 바로 타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버스냐, 성남에서 바로 이용할 수는 없고 다른 전철 노선을 이용했다가 갈아타야지만 빠른 이동이 가능한 SRT냐. SRT의 현 운행 횟수가 20회이고 휴일에 매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공급 좌석수 증가를 위한 증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일 겁니다. 현재 오송역 이북에서 벌어지는 경부고속선 선로 포화도가 심각한데 영남, 호남 각 지역으로 향하는 모든 고속열차가 이 구간을 거치다 보니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에 인천발이나 수원발 KTX까지 합류할 시에는 선로 포화도가 더 심각해지거나 여차하면 다른 계통 운행 횟수를 조금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5송 간 또 다른 신선로 건설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복선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SRT는 동력 분산식 새 고속열차도 도입할 계획인데요. 조금 더 공급 좌석수를 늘려 한 칸당 탑승할 수 있는 인원부터 늘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항, 진주, 여수 엑스포 방향 운행도 개시한 상황에서 SRT가 운행하고 있는 계통 일부분에 편성 부족이 발생하기도 하여 추가 편성이 필요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에도 대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SRT가 운행하는 계통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서평택 고속선이 있는데 GTX A가 운행을 개시하면서 이 노선의 교통량이 지난 3월 말부터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서평택 고속선 내에서 순수 SRT 열차만을 보고서 마음껏 많이 증차할 수 없어졌습니다. SRT에는 단독 편성 기준으로 동력한 포함 식량 열차만 있고 언제든지 복합 열차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신형 동력 분산식도 단독 편성 기준 8량으로 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포화도가 더 심각해지지 않게 하는 조건 하에 복합 열차로 운행하는 스케줄을 더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선을 경계하는 모든 복합 열차에는 영호남 지역으로 각각 나눠가는 스케줄이 배정되지 않았고 모두 익산역이나 동대구역에서만 병결이나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으로 각각 나눠가는 복합 열차 스케줄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두 오송역에 정차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 번 운행으로 광주 송정 방향과 영남 지역 방향 운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대 8칸에만 수서역, 동탄역, 광주 송정역 구간 승객을 받을 수 있어 한쪽으로는 4
사실상 단독 편성 운행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차례 운행으로 전 구간 빠짐없이 많은 좌석수를 확보하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기차역에서부터 한꺼번에 많은 승객이 타는 것부터 생각했을 때 전 구간 중년 편성 운행이라도 하거나 좀 더 여러 시간대에 걸쳐 단독 편성 운행 스케줄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SRT에겐 더 많은 전체 좌석수 공급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속버스는 비록 성남시를 지나가기만 하지만 SRT의 개통 이후로 위축됐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으로 좌석 고급화를 시도해봤지만 없는 일이 되었고, 또 그동안 성남시에서 고속시외버스를 타러 가는 인원 자체가 철도나 승용차 등의 이유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폐업하면서 지금은 임시승강장 체제입니다. 성남 광주 고속버스 노선이 그나마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기차에 비하면 성남 시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광주에서도 터미널의 접근성이 광주 송정역에 비해서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휴일에 매진 차량편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한 번 떠나간 승객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용객이 적어지면 감차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승객들이 더 줄어든다면 성남 광주 노선의 운행을수 현행 유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